A 학생은 중1 1학기 영포자, B 학생은 중2 1학기 영어 1등급 상위 3% 학생입니다. 놀랍게도 이 두 학생은 같은 학생입니다. 영어를 포기했던 영포자 중학생이 단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학생으로 변했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중1 자유학기제의 시간적 가치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요. 14년간 대치동, 반포, 남양주로 오가면서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발생한 충격적인 진실. 중1 자유학기제 동안에만 적용 가능한 영어 역전 로드맵과 진로 탐색 특별 비법을 오늘 완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4년차 영어교육 전문가 최요셉입니다. 어제 한 학부모님과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원장님,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는 영어 실력이 괜찮았는데 중학교 오니까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어요. 자유학기제라 시험도 없고 이럴 때 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유학기제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요. 네,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 학원을 계속 보내야 할지 아니면 자유학기제에 다른 활동을 시키는 게 좋을지. 오늘은 제가 대치동에서 5년, 반포에서 2년, 남양주에서 6년, 총 14년간 영어 교육 현장에서 관찰한 중요한 패턴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 기간을 현명하게 활용해서 영어 성적을 단숨에 역전시킨 학생들의 공통점을 분석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더 많은 학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 소중한 시기를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유학기제. 교육부는 꿈과 끼를 찾는 행복한 학교 생활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성적에 반영이 안 되니 이 시기를 그냥 놀면서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선행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다른 학생들은 뭐하지? 하면서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시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유학기제 동안에 적절한 방향 설정 없이 보낸 학생들은요, 중2가 되면서 갑자기 커지는 학습 격차 때문에 좌절합니다. 반면에 이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학생들은 중2, 중3으로 올라가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육 전문가들의 말처럼 중학교 1년의 시간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특히 영어와 진로 탐색은 자유학기 동안의 방향 설정이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중요한 영역이에요. 자유학기제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10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유학기제를 시험 없는 편한 학기로만 생각하시는데 제가 관찰한 결과로는 이 시간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자유학기제의 진짜 가치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험 스트레스가 없는 몰입의 기회.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평가에 대한 부담 없이 영어에 푹 빠져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평가의 두려움이 없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시험 부담이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된 공부가 안 되는 경우요. 자유학기제는 이런 부담 없이 영어 공부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둘째,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학부모님의 도움으로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중2부터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춘기가 오기 때문에 부모님의 개입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아이들의 공부량이 평균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1에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갖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관찰한 역전 사례 중 한 학생은 자유학기제 동안에 학부모님과 영어 학습을 제대로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생애 처음으로 내가 주도하는 공부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이 경험이 이후에 모든 과목의 학습 태도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죠. 셋째로 진로 탐색에 집중해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입니다. 자유학기제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진로 탐색입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실제로 이 시기에 영어 성적이 극적으로 향상된 학생들은 놀랍게도 영어를 진로와 연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학 용어를 영어로 좀 배웠다던가,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서 영어 게임 커뮤니티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부가 아닌 관심사 영역에서 영어를 접근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성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영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로드맵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역전 사례를 분석해서 도출해낸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영어 학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바로 올바른 영어 학원을 고르는 것이에요. 모든 영어 학원이 같지 않습니다. 중1 자유학기제에 필요한 건 문제풀이 중심의 학원이 아니라 영어 사고력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학원입니다. 어떻게 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학원 상담 시에 꼭 이걸 물어보세요. 학생들이 문제를 틀렸을 때 어떻게 지도하시나요? 이때 학원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이 학원이 진짜입니다. 정답을 맞췄다는 사실보다는 정답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틀린 문제의 경우 개념을 이해하는 데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중1에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수준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개념이 잘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오답률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더욱 밀도 깊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학원으로 보내셔야 이 귀중한 시간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몰입형 인풋 환경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부량을 극적으로 늘려보는 색다른 경험을 해보는 거죠. 자유학기제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또 다른 방학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학 때 우리가 뭐 하죠? 네, 이 과목 저 과목 특강을 신청하지 않나요? 공부량을 늘리기 위해서요. 자유학기제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량을 평소에 두세 배로 늘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시험 부담이 없으니 양적으로 압도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거든요.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분량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다 보니까 시간의 절대량 자체를 압도적으로 늘리는 경험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학원을 다니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평균 영어 공부 시간이 한 주에 한 5시간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관찰했던 역전을 이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시간에서 15시간 이상을 영어에 투자했던 친구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의무적인 10시간이 아니라 몰입하는 10시간이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영어에, 특히 즐거운 영어에 노출되게 해주세요. 넷플릭스 영화를 본다든지 유튜브 영어 채널을 본다든지 원서 읽기를 한다든지요. 이때는 흥미로운 컨텐츠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어에 대한 흥미를 먼저 유발한 다음에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학원 수업 이외에 하루에 2시간은 가져볼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양이 질을 만든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영어에 노출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자유학기제에서는 이러한 압도적인 양의 학습을 해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취감 기반의 영어 학습입니다. 자유학기제 기간에는 작은 성공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취감은 내적 동기를 만들어내고 이는 장기간 학습의 지속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은 모든 공부 범위를 쉬운 목표부터 시작해서 점차 도전적인 목표로 확장해 나가세요. 예를 들면 하루의 단어를 5개,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 보는 거죠. 또는 하루의 문법 포인트를 10분씩 3번 정도를 복습해 보게 하는 거죠. 자주요. 독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더 소극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소리내어 읽어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보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를 공유해드리면 작은 성취에 대해서 작은 보상을 주는 겁니다. 30분간의 자유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용돈이라든지 과자 같은 거예요. 포인트는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상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과도하게 도파민이 분비돼서 다음부터는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위에 말씀드린 단계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하면 놀랍게도 영어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까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학습 전이 효과라고 합니다. 저희 학원의 한 학생은 영포자였는데 자유학기 동안에 영어에 집중한 후에 수학 성적도 함께 향상이 됐습니다. 영어에서 얻었던 공부에 대한 즐거움이 다른 과목에 대한 도전 정신을 주었고
학습 방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죠. 자, 자유학기제의 또 다른 핵심 가치는 바로 진로 탐색입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중에는 공부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다음 3가지 진로 탐색 활동에 한번 투자해보세요. 첫 번째, 다양한 종류의 책 읽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최고의 도구는 바로 책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여기서 게임화하는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도서관에 가서 북 헌팅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책을 가지고 헌팅한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아이가 관심 있는 직업이 있을 거예요. 그 직업에 관한 책을 5권 정도를 찾아서 각 한 10페이지씩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흥미를 돋우는 책을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책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짧게 읽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거나 대화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책을 100페이지를 읽더라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강력한 인상을 받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과정이거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경험해보기입니다. 아트페어, 전시회, 그림전, 뮤지컬, 작가 사인회 등 이러한 다양한 경험은 책에서 얻을 수 없는 영감을 아이들에게 주거든요. 레벨 테스트에서 만났던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하는 초등학생 사례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학생은 군사 관련된 내용에 엄청난 관심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친구가 그 밀리터리라는 특정 키워드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원서로 읽고 영상도 유튜브로 영어로 된 부분들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탱크나 헬리콥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읽기 위해서 영어 학습에 몰입을 했고요. 영어 실력이 상위 1%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간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테마 여행 도전하기입니다. 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경험입니다. 좁은 세계관에서 넓은 세계관으로 시야를 넓혀주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냥 여행하는 것보다는 테마 여행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를 먼저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방문하면 보이는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경주 여행을 간다면 사전에 역사에 대한 영어 자료를 찾아서 읽어보고 현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용 영어 안내문을 읽어보는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인상을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진로 탐색 활동은 영어 학습과 연계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겠죠? 주말마다 이러한 경험을 쌓으면서 영어로 관련된 자료를 공부하고 찾아보고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즐거워지고 영어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 봅시다. 우리 전력은 단순합니다. 주중에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영어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진로 활동을 미리 계획해서 진로 탐구의 시간으로 구성하는 거죠. 주중 영어 공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침 15분 영어 습관. 보통은 단어를 언제 외우냐 하면은 학생들은 따로 시간을 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영단어 같은 경우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기 전에 딱 15분 정도 할애를 해서 오늘의 영단어를 외우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학원에서 배운 수업 내용 이외에 자신만의 공부 시간을 2시간을 갖는 겁니다. 양질의 수업을 듣고 2시간 동안 이때는 꼭 타이머를 재주세요. 타이머를 활용해서 움직이지 않고 딱 한 자리에 앉아서 몰입해서 영어 공부하는 자기 주도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기 전에 다시 15분, 아침에도 15분이었죠? 자기 전에도 15분의 시간을 따로 내서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꼭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는 없어요. 산책을 해도 좋고요. 부모님과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해도 좋고요. 정 졸리면 누워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어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자기 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주말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이번 주말에 진로 탐색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랑 함께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계획한 곳에 직접 가보는 거예요. 박람회나 전시회, 도서관 방문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에는 토요일 날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짧게 정리하거나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경험을 하고 경험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성장은 이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피드백 과정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영어 역전 로드맵과 진로 탐색에 대한 노하우는 단순한 공부 방법을 넘어서서요, 자유학기제라는 이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러한 전략인 거죠. 이 시기에 주중에는 영어 공부에 몰입하고 주말에는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을 통해서 보낸다면 아이의 학업과 인생의 방향성을 모두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공부와 진로가 일치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성적 향상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오늘 소개한 내용을 내일부터 작은 것부터 실행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저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뒤에는 작은 변화를, 이것들이 쌓이면 1년 뒤에는 말씀드린 대로 상위 3% 이내에 드는 최상위권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내신 최상위권으로 가는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좋은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최유셉의 바른 인재 영어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